얘들아 안녕? 식물의 언어인 무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소리, 몸짓, 글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한단다. 하지만 풀이나 나무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지. 햇빛이 아무리 따가워도 벌레가 와서 잎을 먹어도 묵묵히 참는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식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다. 바로 무늬를 통해서 말이야. 잎이나 꽃에 드러난 무늬, 열매의 색과 모양을 보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단다. 식물은 일기를 쓰듯이 하루하루 자기 몸에 무늬를 새기고 있단다. 단순 예뻐 보이려고 식물이 무늬를 만드는 건 아니야. 식물의 무늬에는 생성과 소멸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몸이 아프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하나둘 나타나지. 식물도 무늬를 통해 어디가 아픈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무늬가 생겨나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거지. 정원사와 농부는 끊임없이 식물과 대화를 해. 가을도 아닌데 파릇파릇하던 잎이 노랗게 변하면 농부는 식물이 아프다는 것을 금세 눈치채지. 농부가 아니어도 식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왜 아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곤 한단다. 반면 농부는 잎에 나타난 무늬의 특징을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어 잎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이 노랗게 변했을 때 말이야. 농부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살펴본단다. 그런 다음 칼륨이나 칼슘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는 거지. 만약 이 표면에 노란 반점이 생겼다면 농부는 곰팡이 때문에 식물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낸단다. 무늬에는 식물의 번식 전략도 들어있는 거란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그러나 손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꽃은 스스로 수정할 수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 바람, 물, 새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지.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이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식물을 충매화라고 한단다. 충매화는 후각과 시각이 뛰어난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향기, 꽃잎의 무늬 등을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흰색 꽃에만 유독 벌이 많이 찾아오곤 한단다.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꽃들이 사실 곤충에게는 흰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곤충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 본단다. 우리 눈에는 밋밋한 흰색으로 보이는 꽃에 자외선을 비추면 중앙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무늬를 볼 수 있는 거지. 꽃은 그곳에 곤충이 좋아하는 꿀을 숨겨놓았단다. 식물은 자외선이 만들어내는 무늬를 이용해 곤충을 부르는 거란다. 식물은 말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지만 대신 자신의 몸에 과거의 일을 무늬로 새겨놓았단다. 대표적인 예로 나무를 가로 방향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나이테가 있지. 나이테에는 나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거란다. 온대지방의 나무에서는 밝은 고리와 어두운 고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지. 나이테에는 화재로 나무 껍질이 손상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화재가 일어난 시점을 추적할 수도 있지. 무늬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자연의 기록이면서 과거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물은 자신의 몸에 소중한 정보가 담긴 무늬를 새겨놓고 있단다.